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합니다. 지금 2시 37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짧은 시간 남아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그리고 이번 주 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에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장 마감까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약보합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6포인트 정도 지금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2544.5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0.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낙폭은 줄였는데 더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좀 올라왔고요. 낙폭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보합권 수준까지 아직은 한 6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팔죠. 외국인 1737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폭이지만 15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239억 원 순매수,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1.31% 올라가면서 이제 720포인트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들 체크해보시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장 초반보다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이 시각까지 낙폭 없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 1.3% 정도의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 이번 주 내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 이제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여전합니다. 기관 1278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외국인은 294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1483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합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큰 변화 없습니다. 이런 20전 상승한 111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만나볼 텐데 CJ CGV, 효성, 넷마블 게임즈, 펄어비스, 게임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주들,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CJ CGV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이슈, 여러 가지 악재로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금 폭발합니다. 8%대 급등이 나오면서 73,300원대까지 회복하는데 실적 개선세에 장 초반에 5%였는데 지금 8%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322억 원 기록해서 시장 매출액 영업이익 기대치에 그대로 부합하면서 좋은 실적 이어갔다.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기대감도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CJ CGV 잘 달립니다. 다음 효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실적 부진이 오늘 낙폭의 원인입니다. 12만 9천 원대까지 빠졌는데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줄면서 오늘 실적 부진으로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19만 원대까지 터치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강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북미 유럽 시장에 출시되고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 테라엠 등 핵심 기대의 신작 일정 덕분에 주가가 이렇게 견인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나 게임 관련주입니다. 검은 사막이라는 온라인 RPG 게임인데 서비스하고 있는 펄어비스가 3분기 실적 호조가 나오는데 이 검은 사막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지금 15만 원 부근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인데 로열 블러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에 로열 블러드가 신규 출시가 되는데 북미 유럽 시장 중심으로 공략하려고 개발한 게임인 만큼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에 이어서 6위 종목인데요. LIG 넥스원, 아세아 시멘트, 나라 KIC, 간만우, 덴티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LIG 넥스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주가 흐름을 보면서 답답하신 흐름 보실 수가 있는데 6만 원이 살짝 무너졌었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 전망이 나온 겁니다.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되는데 4분기부터는 어닝 쇼크 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가 지금 줄 하향되고 있고요. 오늘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6만 원에서 지금
6만 원 이하까지 빠지는 모습들, 16%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들 보이면서 좋지 못한 상황들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아시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시멘트의 인수 협상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했던 상황이고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시멘트 업계 점유율 상승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됐습니다. 다음 나라 KIC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들어왔고요. 대규모 자금 소식이 들어오면서 자금 조달 소식까지 긍정적인 호재죠. 상승 흐름들 상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대상자는 집에 있습니다. 신주 발행가는 1935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간만우입니다. 한중 관계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내일 관군제까지 펼쳐지는 것으로 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재 24%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싼 덴탈 업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요. 지금 장중에 57,900원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 퍼 1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EPS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주가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DB증권,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모 팀장의 5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은 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아나텍은 스마트폰에 보통 부품을 많이 들어가는 AF라고 하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브 IC 칩을 주력 매출로 해서 생산, 공급하는 반도체 팹리스트 업체이고 최근에 신규 제품으로 햅틱 드라이브 IC 칩을 생산해서 역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회사이고 최근에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159억 원에 영업이익은 3억 4천 정도, 당기순이익 5억 3천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최대 매출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분기 대비 3분기 조금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요소를 좀 가져왔었고,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인데, 과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신제품이 나오고 한참 높은 이익을 기록할 때는 영업이익률 15%에서 약 10%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존에 설계해서 생산해낸 AF 같은 경우 아직도 지금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용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4분기 그리고 2018년 들어서는 기존의 오픈 타입에서 클로즈 타입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할 수 있는 칩의 단가 자체가 기존 제품 대비 약 2배에서 3배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 업체들이 제품 믹스 과정에서 이 오픈 타입이 아닌 클로즈 타입의 AF를 공급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올라갈 것을 추정을 할 수 있고, 지금 대만의 디지타임즈라고 하는 리서치 업체 조사 따르면은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의 어떤 출하량 기준, 출하량을 좀 볼 때는 3분기 대비 4분기 약 11.1% 정도 더 많이 판매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훈 아나텍의 AF에 대한 어떤 판매 공급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 자체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올해 3분기부터는 햅틱과 관련된 스마트폰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이 또 신규로 공급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외형을 좀 넓혀가고 이익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은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합성 피혁을 전체 매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전방 시장이 이제 카시트나 도어 트림 쪽으로 합성 피혁을 많이 공급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여지는 없지만 조금씩 지금 시장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증대와 이익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익이 좀 좋다 보니까 올해 지금 10년 만에 다시 배당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들의 아무래도 지금 원성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익도 많이 쌓였고 사내 유보금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10년 만에 배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입니다만은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이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당을 좀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 솔루션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7월 달부터 클래머라고 하는 신규 제품을 좀 공급하면서 아무래도 과거 대비 의료정보 솔루션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나 이익을 좀 얻어가는 구조 자체가 약간 바뀌면서 2분기에 좀 큰 규모의 적자를 좀 이루었었고 3분기에도 아무래도 큰 폭의 매출액을 지금 달성하거나 이익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제품 이 클래머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과금 체계를 좀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적적으로 고객이 증가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결코 이익 측면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증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형 병원급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대형 병원 중심으로 큰 어떤 매출액이나 과금 체계를 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어떤 폭을 좀 더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신제품 클래머 출시가 당분간 어떤 외형이나 이익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보았을 때 굉장히 지금 좀 좋은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에서도 역시 특히나 연기금 쪽, 국민연금 쪽에서도 수급적으로 지금 매수를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 PNT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이제 전기차 섹터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를 주가에 대한 변동성 움직임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등락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섹터 쪽에 지금 최근에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라고 하는 모델 3 보급형 모델을 이제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대량 생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 확대를 좀 해줘야 할 그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 대량 생산을 못하면서 좀 생산 차질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발생됐습니다. 테슬라가 그 미국의 모 업체를 지금 인수하면서 대량 시스템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회사를 인수를 좀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모델 3 생산량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발생되면서 아무래도 전기차 섹터 중심으로 좀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전기차나 수소차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친환경차와 관련된 파격적 정책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 기준들로 보았을 때도 역시 전기차 시장을 좀 확대하려는 여지들, 의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섹터적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P&T는 아직 3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분기 사상의 최대 실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NT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T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일봉 차트 보상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 한 2, 3주 정도 주가가 좀 낙폭이 좀 심했던 가운데 좀 횡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장중 5% 이상 좀 약간 급등을 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NT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많이 공급했었는데, 올해 2017년 들어서 OLE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공급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고, 지금 오늘 그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 디스플레이와 OLED 관련된 종목들의 전체적인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로 인한 수급 증가로 지금 아무래도 주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T도 역시 그 분위기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조금 한 몇 달 전에는 수급적으로 좀 분위기를 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분위기 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아무래도 잘 가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국내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달 11월 말 정도에 투자 발주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국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지금 간간히 공급 계약 공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방 업체들의 이 투자 발주에 대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섹터 내에 지금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바람을 좀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위기를 좀 타면서 오늘 장중 한 5%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NT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SNT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매수가 같은 경우는 6,900원대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제 소폭 그 매수가는 이제 상위에 좀 올라간 가격대인데, 최초 아마 추천드렸을 때는 한 8,4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제가 목표 주가를 한 14,000원 정도까지 높게 잡았었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단기적 상승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 대세 상승을 좀 기대하시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NT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영환 차장의 5종목 바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가볼까요? 예. 일단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아직 3분기 실적이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오는 14일 정도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듯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동사 같은 경우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착한 기업 이미지와 저렴한 가격 경쟁력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일각에서는 오뚜기의 시장 점유율이, 라면 시장의 점유율이 연간 한 30% 이상 육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큰 틀에서 보면 계속 바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월 초 앞저점 72만원대에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75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내주면서 저점을 꾸준히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이 수렴한 후에는 큰 폭의 시세 상승을 한 번씩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설정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LG 반개 계열의 가전,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등의
사출 부품이나 컨트롤러 등을 주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LG전자의 가전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LG 쪽의 선전에 힘입어서 올해 동사 같은 경우 사상 최대의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또 최근 LG화학의 중대형 2차전지 배터리팩에서 외형 사출물과 분리막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또 이 회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마련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시장에서 유럽연합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관련 그런 강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테마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상승폭이 큰 날은 반드시 한 이틀에서 3일간의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좀 꾸준히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져가며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차트상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서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하락폭이 좀 쫓겨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상승폭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굉장히 좀 좋은 차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목표가까지 좀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딩 와이나 솔드볼 등을 제조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고요. 일단 본딩 와이어나 솔드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간단히 말해서 반도체 내부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재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력 제품 모두 글로벌 한 3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반도체 시장의 호황의 영향으로 본업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0년부터 2차전지 언급 소재 개발 국책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그런 부분에서도 거의 이제 개발 완료가 멀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동사의 투자 키포인트로는 한 30%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한국포지신탁의 지분 가치,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올해 한국포지신탁은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 달성이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포지신탁의 지분 가치 등을 봤을 때 현주가는 연결 기준으로 한 3배에서 한 4배 미만의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신성 데타테크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차례 급락 후에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방으로 가격 탄력성이 이제 점차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청가보다 좀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은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위치고요. 일단 악고점 부근인 한 13,000원 중반대의 가격까지는 그다란 매물대 없이 수월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종목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입니다. 이 종목 또한 그동안 이렇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련 섹터 종목들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종목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 인적 분할이나 공매도 그리고 편중된 매출 구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가를 좀 누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며칠 전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시장에서 발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 내용이 연기금에서 코스닥의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그런 소식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시총 5천억 이상의 종목들 중에서 영업이익 한 10% 이상 그리고 연초 대비 주가가 20% 정도의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현재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조건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중에서 이제 가장 부합할 만한 종목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향후 이제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좀 이 종목에서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에서 38,000원 연봉으로 입찰 시에는 비중 투표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다행히 기술적으로 그 고비는 좀 잘 넘기면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의 거래량과 주가 상승폭을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가격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소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일단 동사는 합성 세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알킬벤젠이나 노말파라핀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외에 비화학 부분으로 건설 제약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특히 이제 제약 부분 이수엡시스 같은 경우 전일 항암 치료제 관련해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수엡시스 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현재 수익을 좀 갉아먹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지난번 추천 시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1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한번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후에 다시 매수 추천드린 16,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가격이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가능한 구간에 접어들었지 않나 싶고요. 기술적으로 16,000원 전후에서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접근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화학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주가 매수가를 지금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빠지면 잡을까요? 네, 일단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 물량만 나와도 호가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의 가격은 언제든지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공격적으로 매도 효과를 보고 따라잡는 경우도 있고, 밑에 바닥,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닥에 깔아놓는다, 매수 효과를 낮춰가지고 바닥에 좀 깔아놓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호가를 좀 낮춰서 16,000원 전후에서 16,000원 아래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16,000원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16,000원 아래 선에서 매수하시면 큰 무리 없어 보인다. 이수화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271번님의 종목 상담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22,150원, 비중 25%,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올까요, 이재모 팀장님?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불가능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겠고, 일봉 차트 보면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게임 업체다 보니까 실적의 어떤 불확실성이 다른 어떤 제조나 이런 업체보다 조금 많습니다. 어떤 대작이라고 하는 게임들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이 좀 높아지면서 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신작을 내는 것이 게임 업체들이 좀 또 어려운 또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업 환경적 측면은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흐름보다는 일단 주가의 또 흐름 자체로 보았을 때는 한 14,000 정도는 일단 바닥으로 좀 잡아보시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가 좀 돌아서려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바닥을 다진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골든 크로스 형태인데, 일봉 차트, 일봉 캔들이 지금 중장기 이평선을 조금씩 뚫고 올라오는, 그래서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좀 돌아서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좀 올라갈 어떤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지금 작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PER이 한 17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 소위 말해 잘 나갈 때는 PER 한 30배에서 40배까지 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어떤 30%의 상승 여력은 그렇게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여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홀딩하시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유 있다면 기간을 두고 좀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액토즈 소프트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2559번님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11,600원. 정말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영환 차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좀 답답함이 풀릴까요? 예. 일단 11,600원 같으면은 그동안 매수 후에 굉장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충분히 뭐 이제 답답함이 좀 어느 정도 사실은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 훌륭한 주식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그래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은 추가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앞에 12,000원대에 상당한 좀 두꺼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가격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매수가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하려고 하면은 다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매수가 회복했다면은 뭐 어느 정도 뭐 비중 축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담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팀장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종목 5종목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하고 스몰캡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아트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서 멸처리 장비하고 PI 컬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최근 이제 3분기에 수주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예상보다 수주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의 어떤 추정치들이 조금씩 더 상향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일봉 차트상 지금 최근 주가를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9월 26일 정도 주가가 저점을 좀 이룬 다음에 빠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상승에 있어서 추세적 상승은 지금 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이라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비중을 이 지금 16,750원 올 때까지 30% 이하 정도까지 떨어뜨렸다가 최근에 보유 비중 자체가 32%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들입니다. 결국에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좀 덧붙여 최근에 지금 아무래도 비아트론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의 어떤 짧은 어떤 매매일 수 있지만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그 낙폭을 좀 키웠던 9월 26일 이후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금 우상향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는 주가가 지금 장기 이평선을 좀 뚫기 그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보여가지고 지금 이 구간만 뚫게 된다고 봤을 때 가격적으로는 제가 매수가 말씀드린 22,000원대입니다. 22,000원대 만약에 뚫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25,000원까지는 또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지금 중요한 자리고 다음 주에 22,0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체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 시스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OLED와 관련된 유기물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역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일봉 차트로 보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한 24,000원 정도 바닥을 좀 형성한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상승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추세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 캔들이 5일선을 좀 중심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33,000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주가의 어떤 단기적 저항선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선익 시스템이 9월 20일 상장할 때 시초가가 33,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33,000원부터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22,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었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절벽일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난주 삼성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고 좀 향후 LG 주력 고객사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대규모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단숨에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았고 지금 시초가 33,000원까지 온 상황들이고 33,000원 정도의 매물대 정도의 어느 구간 저항선을 뚫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익 시스템이 지금 소위 말해서 매물이 많이 거래량, 유통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대주주인 동아일텍이 50%의 지금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상장 이전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좀 받아가지고 37,000원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량이 조금만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말씀드렸던 25,000원대부터 지금 약 한 30% 정도의 상승 구간인데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하면서 지금 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은 지금 시장에서 추정한 대로 잘 나왔지만 향후 4분기 기대감이 어떤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는 조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매도에 대한 물량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의 이동평균에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은 상황들이고 주력 고객사 LG 디스플레이 투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3%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나 OLED와 관련된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당분간은 없지만 꾸준하게 200의 이동평균선을 좀 지켜가면서 이 구간에서는 매물을 조금 쌓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 DRT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와 관련된 디텍터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신규 제품으로 여성 유방 촬영용이라고 하는 맘모그라피라는 제품을 2015년도 개발해가지고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DRT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가총액이 706억 정도로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는 많이 없습니다. 전방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뷰웍스나 아니면 레이언스, 시가총액 규모가 조금 큰 기업들과 조금 비교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는 아마 다른 기업들보다 2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이번 달 말 정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은 작년 대비했을 땐 크게 아무래도 좀 기저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좋은 실적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일단 흑자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회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유통망과 거래선을 잡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경쟁사들이 손잡으려고 하는 유통망들과 계약이 지금 깨지거나 지금 끊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DRT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역시 기술적으로 새로 개발해낸 장비, DRT의 장비가 기존에 소위 말 잘 나가는 업체들의 장비들보다 좀 우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DRT이 유럽에 있는 의료기기 유통 업체들과 손을 잡게 됐을 때는 2018년도부터는 매우 큰 폭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2018년도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PER 한 5배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의료기기 업체가 보통 PER 낮을 때 20배에서 높게는 40배까지 간다라고 보았을 때 DRT 같은 경우 PER 5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큰 폭으로 외형 성장과 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저점에서 수량을 늘려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세코닉스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자동차 쪽 카메라 부품을 많이 공급하는 업체인데 어제부터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갤럭시 S8 같은 경우는 S9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오면서 올해 12월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분들 좀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카메라 부품주 모듈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흐름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12,500원 정도를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어제 약간의 모멘텀적 요소가 지금 발생을 했고 오늘도 지금 다소 상승은 약하지만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주가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시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까지 5종목을 쭉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 시간인데요. 차장님, 이번엔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1월 완성 예정에 있는 CPI 필름 양산 관련 이슈가 있고요. 12월 또 스판본더의 증설, 그리고 18년 초 또 타이어 코드 생산 능력 증가,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부터는 내년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될 경우 CPI 필름의 선두주자로서 프리미엄은 우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 수준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4% 정도의 수치적으로는 좀 감소를 하였지만은 전체적인 사이즈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신성 델타테크나 아니면 MK전자와 마찬가지로 9월의 고점을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는 전형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 차례 장대 양봉 후에 또 2, 3일에 걸친 가격 조정, 또 장대 양봉, 일단 비교적 흐름 파악, 단기적인 흐름 파악이 좀 쉬운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상승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 목표가로 제시했던 고점 부근인 한 8만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좀 기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 흔히 말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엔터 관련주 혹은 자동차 등의 주가가 최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동종업체인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엔터 업종은 기본적으로 대응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 업종이다, 섹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면서 그동안의 상승 피로도 때문인지 현재는 그 3주에 걸쳐서 가격 조정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가격 하락 중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다음 주 초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한번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타이밍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핸즈 코퍼레이션입니다. 작년 12월 공모가 12,000에 신규 상장된 회사고요.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6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황의 부진에 따라서 이제 1차 밴드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좀 실적이 깨지면서 하락을 한 종목도 있고 실적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후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깨지지 않으면서 주가만 업종 분위기에 휩싸여 이제 동반 하락한 그런 경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성과나 이 규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좀 타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 이후 단기 보유 예산 물량 해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나올 물량도 큰 물량들도 전혀 없는 상태고요. 추가 하락의 가격성은 지금 없어진 가격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대응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글벳입니다. 일단 이번 주 새롭게 편입을 해봤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동물의약품을 생산해서 그리고 또 해외의 제품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유통을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관련 업종 동물의약품 쪽은 등수업체가 상당히 난립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양도는 사업이나 양기업이 꾸준히 최근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애완동물의 급증세 등을 봤을 때 향후 국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런 업종의 특성상 대형사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신규 진입할 회사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600억 대의 아주 중소형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한 매년 10억대 내외 수준으로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은 재무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과 매출의 안정성 등을 봤을 때는 적지만 상당히 내실은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좀 선전히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5일선 위에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내 유사 종목들 모두가 해마다 조류독감이나 이런 관련 테마로 주가가 한 번씩 요동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절적 수혜기가 다가오면서 선침의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 타이밍에 좀 도달한 것 같은데요. 매수 추천가로 5,900원 현재 가격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으로는 5,5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7,500원, 그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일단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업, 그리고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오너의 개인 자산을 회사가 관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일정하게 큰 변동이 없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열사인 한국제기나 한국패키지, 계양전기, 그리고 손자 회사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성GS 같은 경우 전부 대부분의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과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가진 재무적으로 상당히 견실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어느 일가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품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년부터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회사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해성GS 인수라든지, 그리고 올 초 바이오 회사의 인수라든지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일단 그것도 경영진의 성과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 속도가 향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긴통으로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성산업까지 이야기 쭉 함께 들어봤고요. 상담 이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60번님, 신라젠이고요. 83,800원. 계속 보유해도 될까라고 주셨는데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높네요. 그렇습니다. 신라젠에도 바이오 기업이고 실적이 나와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저점 대비 10배 이상 좀 올라간 상황들입니다. 근데 일단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좀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이제 글로벌 인상 3상을 좀 진행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일단은 시가총액 규모도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들이고 관심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주가 자체가 어떤 그 수급적 요인들, 기대감들이 좀 굉장히 많이 반영되면서 저점 대비 좀 1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가격적으로 지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기업들이 소위 말해 꿈을 먹고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얼마나 갈지에 대한 어떤 정답은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에서의 어떤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보유하신 가격 대비 소폭 지금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좀 계속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115번님께서는 알루코 종목 6,000원 매수가 비중이 반 50%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손실이 거의 40% 이상이 난 것 같은데 이영환 차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해드린 현대코퍼레이션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 유일의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로서 일단 현대차 그룹의 1차 밴드로서 그동안 이제 국내 자동차 업황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하지만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린 현재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실적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 관련 그룹들이 조금씩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기다려 보시라. 기다리면은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매수가까지 해박할 수 있는 날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6분 지나고 있고요. 이영환 차장님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 마감 예상 체계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43.95포인트에서 지금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0.26% 하락 마감입니다. 일단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보합권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2530포인트 때부터 2540포인트 때까지 쭉 올라왔는데 일단은 2550선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보합권 수준, 약보합권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수준인데 일단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1964억 원 지금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매도 같이 하던 기관은 이제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296억 원 매수까지 늘려간 상황이고요. 개인이 1,306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503억 원 사고 투신이 456억 원, 연기금이 956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보합에서 약보합으로 내려왔습니다. 현대차 역시 1% 정도의 낙폭이 현재 보이고요. LG화학도 낙폭이 조금 더 커져서 40만 7천 원 거래 종료가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1.25% 올라가고 삼성물산, 네이버가 하락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최근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81만 3천 원대까지 오늘 내려오네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생명 오름세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수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720선까지 터치를 합니다. 연중 최고치 마감이 기대가 되고요. 상승폭만 봐도 지금 1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그래프 아주 모습이 멋집니다. 710포인트 때부터 720포인트 때까지 쉬지 않고 장후반까지 꾸준히 우상 향하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이런 그래프 보는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셔도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쌍크림에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기관이 1,510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433억 원 삽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에서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지금 1,866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데 일단 지수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개인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갑니다. 두 종목 오늘 아웃퍼폼 꽤 괜찮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3인방 코스닥에서 지금 꽤 괜찮은 흐름들 가져갑니다. 신라젠 오늘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CJNM 드디어 9만원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슈지는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5%대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로엔도 강세를 보입니다. 11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가 장 후반의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이제 25,0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부터 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올해만 해도 지금 만원 이상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139,400원 상승폭 거의 다 내줬습니다. 코미팜 2.56% 하락하면서 장 마감 예상됩니다. 자,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30분 지난 지 한 5초 정도 지나고 있고요.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장을 좀 판단하면 좋을지 일단 양시장 모두 나쁘진 않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강합니다. 이재모 팀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장 특징 중에 하나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디커플링이 좀 난 상황입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 이제 끝났고 코스닥은 이제 매우 강한 지금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들인데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디커플링인데 그동안은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었고 코스닥이 조금 소외됐던 분위기였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이 오늘 지금 코스피 대비 강화했던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3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한참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매우 좋은 실적을 좀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들 지금 수주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공시 나오지만 좋은 호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고 향후 좀 전망도 매우 밝은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적 요인으로 지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부에서 코스닥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을 좀 내놓겠다는 것이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에 있어가지고 역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몰려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좀 매우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당분간은 코스피는 250선 안착되는 그런 흐름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몰려오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향후 전망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한번 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소폭 하락입니다. 0.3% 내린 2542.95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720포인트까지 탈환하면서 연중 최고치 마감했습니다. 무료 상승폭이 1.53%에 달합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1원 50전 상승은 1117원 1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요일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금요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의 홈캐스트 종목 58.3%의 상승 흐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NC소프트 43.6% 상승.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주성엔지니어링 37.8% 상승입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의 선익시스템 34.9% 상승 가져갑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입니다. 장기환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시는데 홈캐스트 또 올라갑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홈캐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홈캐스트를 보면은 이제 9월 달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90, 11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지금 3개월째 상승을 하면은 1차, 2차, 3차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오늘 고점을 17,500원을 쳤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옛날 하락하기 바로 직전의 가격이죠. 17,000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물량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대에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구간대에 왔다 그러면은 일단 기간 조정이 일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루 이틀 조정 갖고 다시 움직인다라면은 상승이 지속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보름 정도를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그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것이 바로 홈캐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오르내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한 번에 크게 올라갔다가 물량 추종을 받고 이렇게 이제 추종권에 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일 텐데 왜 그럼 홈캐스트가 그거 갖고 이익을 볼 거냐 이렇게 되면은 현재 그 배아줄기세포를 통해서 여기서 가장 큰 연구 실적을 갖고 있고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임된 겁니다. 황우석 박사의 그런 연구 과정이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그 유전병에 관련된 그 질환을 바로 그 황우석 박사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규제가 풀리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로서 있고, 현재 동물복제에 1000마리 이상의 복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다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굳건하게 전 세계에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엣지바이온과 홈캐스트의 합작으로 북미에 진출한 그런 영향, 이런 어떤 그 시기적인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홈캐스트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 그리고 대응 방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모 팀장님의 종목, 두 종목도 잘 가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사실 최근에 조금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한데 선익시스템이 또 잘 가고 있단 말이죠. 두 종목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까요? 네, 일단 그 선익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을 일단 매수가는 제가 25,000원 말씀드렸고 목표 주가를 42,000원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 주가 42,000원까지 좀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2018년도 전망업체들의 어떤 투자 사이클과 수주 나오는 것을 좀 보시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여가시는 관점으로 중장기 대응할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적인 대응 방향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매수드린 가격대가 좀 바닥권이었고 방향성을 다시 상승으로 이제 잡았기 때문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파동을 이제 그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반복적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인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 가격대 32,000원 이하 가격대 또는 9월 20일 상장했던 33,000원 이하 가격대는 부담 없이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이고, 역시 목표주간 동일하게 42,000원을 바라보시되, 대신에 손절가 라인을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한 29,000원 정도 라인을 좀 더 잡아 놓으시고 32,000원 이하 지금 가격대에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신 다음에 한 20-30% 정도의 어떤 스윙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은 구간이고, 선익시스템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상장 당시 우려와는 다르게 전방 업체 사이클 투자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수주가 잘 나오고, 오히려 전방 업체 기준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경쟁사들로부터 지금 오히려 장비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고, 기술적 대응력, 어떤 패널의 생산의 수율의 어떤 문제들, 장비가 오히려 더 경쟁사보다 더 좋다,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았을 때는 중소형급에서도 1위를 노리는 어떤 그런 흐름들로 갈 수도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익시스템은 지금 조금 길게 보실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 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산 양수도 지금 계약 공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아일텍 모회사로부터 지금 자산을 좀 양수받은 계약인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파주입니다. 파주는 다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 P10 라인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향후 LG 디스플레이의 파주 P10 라인 투자할 때 대응을 위한 어떤 생산 설비 확충을 좀 미리 하는 측면에서 파주에 있는 자산을 좀 양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익시스템을 바라보는 어떤 중장기적 관점은 매우 밝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싸고,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선익시스템의 어떤 기술력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목표 주가를 더 높이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성엔지니어링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주성엔지니어링 역시 고객사, 그 다음에 전방 시장이 좀 확실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태양광 대규모 증설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과거에 주성엔지니어링이 태양광도 중국 업체에 많이 거래했었기 때문에 이 3개 시장이 지금 모두 좋은 상황들이고, 장비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는 지금 독보적이기 때문에 주성엔지니어링은 지금 당분간 주가는 횡보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향으로 갈 여지가 매우 큰 종목이고, 적정 주가는 지금 내년 실적으로 봐도 2만원 이상은 좀 가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PER 15배 이상, 2만원 이상에 좀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우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대내외적 어떤 이슈로 인한 악재, 노이즈가 좋은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 현금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할 시기지,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고, 그리고 좀 꾸준히 올라가서 2만원 이상에서 높은 수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지금 횡보 상태긴 한데 2만 원대까지 올라갈 여력이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장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43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정까지 보셨으니까 다음 주 전략 세워봐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는? 일단 다음 주는 계속적으로 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분기 실적 어떤 발표에 대한 그 기한, 분기보고서 공시일이 이제 11월 15일입니다. 분기 종료하고 45일 이내에 모든 것을 전자공시 시스템에 다 공시 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이 이제 보통 11월 이제 15일에 일자 맞춰서 많이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는 역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실적에 따른 또는 향후 전망에 따라 주가 변동이 좀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뭐 사드와 관련된 어떤 한중 관계에 지금 약간 분위기가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 엔터주나 뭐 화장품주 역시 코스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좋은 어떤 호재적 어떤 이슈들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급등락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방향성 역시 급등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갖는 것이 다음 주까지는 좀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 정도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동원 아나텍 종목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좀 시가총액도 작고 조금 조용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호재적인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전방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움직임, 또 신제품 발표 이런 것들이 조금 또 모델의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그 호재를 좀 수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적 요소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 IR 현장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IR 자료를 토대로 한 실적 밸류에이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도 2018년 추정되는 것은 매출액은 한 978억에 영업이익은 한 9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존 오픈 타입의 AF와 그다음 클로즈 타입 햅틱 관련된, 그러니까 3개 제품이 좀 약간 믹스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한 900억대 좀 올랐을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 증권가 나오는 보고서들의 지금 매출액이 한 적게는 한 800억에서 많게는 한 1200억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증권사들도 내년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지금 그 큰 폭으로 좀 차이가 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신제품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좀 시차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분기, 반기 단위, 연간 단위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에 이어서 지금 소폭의 한 10억 내지 이 정도 범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에 90억 정도로 좀 올라서게 되고,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PER은 한 8.2배 정도 선이 됩니다. 결국에 글로벌 팬리스 업체들이 PER 15배에서 20배까지 가기 때문에 적정 주가로 놓게 보게 되면 주당 가격은 한 19,000원에서 23,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 아나텍이 지금 12,500원대 매우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대표이사가 지난번 이대주주 지분을 매입한 가격대가 15,909원입니다. 결국 대표이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원 아나텍을 지금 다음 주에 좀 지켜볼 종목 중에 하나고, 향후 미래 성장성을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희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맞이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